안녕하십니까. CO2 104회 페이스북으로만 수산물과 김치를 판매하는 그 여수 FNC의 오일 대표님 오늘 생방송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3년 차 된 지식 서비스를 사업을 하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고요. 예, 장호 엔지니어링의 팀장 장효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15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여수 FNC의 오일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따 좋아요 공 나누신 거는 여러분들 항상 들으시면서 공간에 가면 여기 대표님 던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맞아도 안 아프니까. 네. 자, 먼저 여수 FNC가 무슨 회사인지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 거 한 2분 30초짜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깃배 행렬이 푸른 새벽을 깨우고 바다에서 건진 희망이 숨쉰다. 활기로 가득 찬 바로 이곳. 여수 돌산 군내항에서 우리의 51번째 고객 SNS 생선장수 오일 씨를 만나다. 몇 시에 나갔어요? 6시 반에 시작합니다. 엄청 새벽은 아니군요. 저한 새벽 4시, 3시인 여름에는 5시 반. 중매점에서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알려주려고. 제가 해외에서 살면서 귀국을 결정하고 영업은 SNS가 있고 뭐 핸드폰 가지고 세상에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세상이니까 SNS 아니었으면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근데 엑셀로 합니다. 저같이 이런 생산을 하고 김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매일마다 그 싱싱한 생선을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현장에도 제가 가가지고 계속 관여를 하고 맛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겠죠. 예, 그건 드셔보셔야 돼요. 안 건 모르죠. 고등어, 예, 강고등어인가요, 그게? 강고등. 그럼 가져가시는 물량만 따로 직접 제조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모바일 저쪽에서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제 맛을 미래를 갖다가 맞춰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 SK텔레콤 공장에서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가 있었기에 350 가능했습니다. 550건까지 한다고 하면 저는 더 좋은 450 이상 모바일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SK텔레콤 파이팅! 네, 여러분 간단 PPL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SK텔레콤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근데 여수니까 여수에 이제 돌산이나 섬이죠? 섬이죠. 섬이죠. 제가 있는 곳은 섬이죠. 섬이죠. 아. 근데 그러면 섬이면 이게 수산물은 이해가 되거든요. 수산물 판매. 근데 김치는 도대체 왜 김치도 판매하시는 겁니까? 원래 돌산 갓김치가 워낙 유명한. 아, 그래요? 네, 유명합니다. 알았어요? 돌산 김치? 뭐 알았다고 우겨야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전라도 하면 갓김치는 생각이 나요. 저희 근데 아버지가 맞아요. 그- 갓김치는 예, 전라도 분이어서 예, 갓김치. 이게 갓김치라는 게 아직까지 일반화되지가 않아가지고. 네, 전라도 네, 특산물. 솔직히 뭐 저는 전라도 분 아니면 그렇게 많이 네, 모르시는 맞아요. 걸로 근데 알고 있어요. 아주 그냥 혀꼬부라진 그 갓김치가 참 되게 맛있던데. 좀 근데 중독성이 묵은지라고 있는 유식하게 걸로.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별로 그렇게 찾지 않으십니까? 생각보다. 네. 음, 자,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예. 그럼 아니 갑자기 먹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몰입이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뭐 해외에도 계셨다 이렇게 네.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것을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한 12년 살았고요. 아, 네, 예. 공부도 거기서 마쳤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그 패션 계통 처음에는
패션 계통이 있으셨어요? 예, 산업용 아피스. 패셔너블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일을 하다가 와서 그렇습니다. 네네. 오케이. 약간 톤이 올라가셨어 지금. 네. 무서우세요. 아니 정상적 성격에 왜냐면 이게 아니, 게스트를 약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토크가 막 나오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흔들어야 돼 초반에. 그러니까 제가 이 상태에서 네. 베스트를 입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머니가 많으니까. 네네네. 칼, 네, 그리고 있거든요, 제가. 네네. 거기에다가 요것만 딱 받고 입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등산화도 그렇고 다 네네. 딱 작업복을 제가 입고 왔어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패션 쪽 일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실죠. 첨단 정밀 쪽에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예. 그 사장이 난데없이 부서로 바꿨어요. 승진을 시키면서. 그때부터 이제 패션 쪽에 패브릭하고 네. 그 다음에 액세서리까지 공부를 하게 됐고 주로 마케팅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쇼라 그래가지고 뭐 뉴욕 패션 쇼, 뭐 머천다이즈 쇼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40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런 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쇼를 다니면서 바이어들을 접촉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조그만 스몰 스트림 그 스토어에다가 파는 거죠. 네네.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국에 잠시 와서 무역 일을 했었고 또 홍콩에 가서는 상사에서 또 역시 그 텍스타일 쪽. 그래서 무역 쪽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의문이 다 접고 그쪽으로 가신 거잖아요. 지금 여수 쪽 다 접고 가신 거죠. 거기. 돌산으로. 네. 접고 왔죠. 그쵸. 그 예. 계기는 왜 접으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가장 큰 접으신 거예요? 접히신 거예요? 접히셨. 접히셨구나. 네. 그 뭐 다들 이제 쓰라린 추억이 다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당했어요. 미국에서 한번 예행 연습을 한번 당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돌산에 그 있었던 제 미국서 알던 동생이 와 있었어요. 그 친구 이제 그 여행업을 하는 친구인데 지금도 네. 지금 베트남 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십몇 년 만에 연락을 저한테 했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형 뭐하냐? 뭐 하기는 지금 뭐 그때 이제 어디다 그랬더니 네. 놀러 와라. 그 놀러 간 겁니다. 돌산으로. 예, 네. 돌산의 방죽포라는 곳에 가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눌러 앉은 거예요. 그 자연이 좋으셨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할 일도 없고 그 당시에는 거의 예. 피신 비슷하게 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제 여기도 이제 뭔가 이제 뭐 무역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거 할 때 아까 크게 2번 당하셨다 그랬는데 예.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무엇을 당한 걸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후배들이 사회 후배들이 이제 뭔가 사업할 때 이런 점은 조심해라. 특히 뭔가 우리도 알아야지 그 우리도 좀 뭐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죠. 하나만.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만했고요. 그러니까 너무 젊었을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얼마를 버셨길래 너무 많이 벌었다. 얼마를 한 달에 한 7만 불 정도씩 벌었어요. 한 달에 뭐 7천만 원? 7만 불 정도. 예. 7천만 원. 예. 뭐 그렇게 많이 번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30대 31살, 30대 혼자서 정도, 혼자서 회사가 아니라. 1년에 야, 8억인데. 많이 벌었네. 그러면 많이 조금 벌었네. 이제 전또 회사라고. 예. 사람이 날 티가 나기 시작하죠. 네. 뭐 차 바꾸고 뭐 바꾸고. 네. 뭐 그런 이유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복잡한데 제가 그 이토쭈라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유명하죠 이토쭈 상사. 이토쭈. 네. 근데 이제 제 라인이 붕괴가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모시던 사장이 이토쭈의 가장 큰 그 당시 우리 분야의 가장 큰 경쟁회사 사장으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3년 동안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없어지는 바람에 그 라인이 조직을 완전히- 배신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일하던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차기 사장이 와가지고 일단은 당장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네. 조금 더 있어 달라.
그렇다면 나도 어차피 나 잘릴 거 아는데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을 저희 부서에서 했거든요. 유럽하고 미주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서 헤드였고 그때까지만 이제 자기네들 일본 직원이 와가지고 인터셉트하고 다 이렇게 할 때까지만 조금만 있어달라. 네. 그래서 1년을 얘기하더라고. 그럼 네. 나도 그럼 이따 월급 받으면서 내 사업을 좀 해야겠다. 네. 오케이 그렇게 해라. 아,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내 사업을 시작했죠. 예.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바이어를 하나 골라가지고 일단은 회사를 등에 업고 뭐 여기저기 돈을 끌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제가 회사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어요. 생산을 중국에서 했는데 그 현지 직원도 모르게 그 완전히 그 제가 생산하던 그 공장이 하루 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이야. 하루 아침에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그 옵토 레코드 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자기 눈으로 사업을 확인하고 정리하지 못할 때는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 아, 그러니까 현장에 항상 있어야 된다. 현장에. 현장에 항상 있을 필요는 없지만 네, 항상 확인하고. 저는 그 당시 회사 일을 그 동시에 했기 때문에 네. 그 좀 아무래도 분리가 됐었죠. 네네네. 출장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1년에 보통 제가 많이 다닐 때는 아, 그렇겠구나. 한 250일 정도 출장을 다녔습니다. 아. 집에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중에서 한 달 있었으니까. 근데 관리하던 쪽이 미주, 유럽, 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했거든요, 제가. 아,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케냐하고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 지사가 있었는데 네. 제가 관리하는 지사가 있었는데 한 번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비행기를 갔다가 이틀 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내가 지금 하는 사업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겠네요. 예. 근데 워낙 쉬운 아이템이었어요. 그러니까 플레인 티셔츠에다가 좀 모디파이한 거 뭐 그러는 건데 원단도 쉬웠고 이거는 그냥 갖다가 우리 말 맞다는 그냥 갖다 밀면 쭉쭉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예, 그냥 이건 뭐 어. 원단만 있다는 어. 문제 없으면 네. 칼라만 딱 매치만 되면 괜찮았던 아이템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당하는 겁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에 팔 티셔츠를 갖다가 4월에 전부 다 shipping을 해야 됩니다. 3월 말에서. 네. 그럼 5월에 받아가지고 디스플레이가 5월 말에 시작되면 6, 7, 8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 6월달 세일즈 트렌드를 보고 그 발주를 다시 하는 거죠. 재발주하고 막 2탄, 3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예측을 하죠. 우리 같이 좀 이게 좀 알만한 사람들은 올해 이건 터진다. 그러면 원단을 뭐 100만 야드 할 거를 300야드를 발주를 미리 해요. 네. 왜? 그때가 또 그 우리는 11월 달 정도에 원단 발주를 하는 이유는 양이 제일 싸니까. 네. 그 실이. 그때 왕창 주문해가지고 뭐든지 왕창. 해가지고 그냥 질렀습니다. 근데 공장이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임가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커튼소 그 봉제하는 것만 돈 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제 원단이 다 공장에 있다는 겁니다. 물건까지 싹 사라져. 원자재가 그냥 그러니까 공장이 없었다는 거는 미싱 몇 대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원자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를 당하신 거네, 절도를 어떻게 보면. 살인을 나간 거죠, 제 입장에서. 네네. 저는 그때 지금도 약간 아까도 들어오면서 나 땀이 좀 많은데 그랬던 게 뭐냐면 그때 얻은 그 화병 때문에 지금도 하루에 한 대여섯 번째 그냥 이유 없이 땀이 나요. 열받으면 납니다. 네. 속에서 이 불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땀으로 팍 터져야지 살겠다 할 정도로 땀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 출장을
12월인가 미국을 갔는데 그 브로드웨이 길을 쭉 걸어갑니다. 그럼 얼마나 춥습니까 뉴욕이. 네. 이 무락무락 여기서 그 사람들 얼마나 놀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 양복 입고 하는 놈이 갑자기 그냥 뭐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찮냐고 아이 오케이 뭐 그러는 거예요. 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다가 한 10분 후에 여기 식습니다. 추워요. 얼마나 춥습니까?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맞아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6년 전. 6년 전. 그럼 아직도 그러면 뭐 창업하신 퓨즈 거는 있으시겠네요. 여수 FNC를 창업한 거는 몇 년도 창업하신 겁니까? 3년 반 됐어요. 3년 반 됐고요. 야, 그렇죠. 아니 6년이면 아직도 그 화가 좀 남아 있으시겠네. 지금도 화가 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가 2로 나오더라고요. 저 지금 어금니 4개가 없습니다. 아, 하도 그 씹어가지고. 악물고 다녀가지고. 야, 그래서 그게 부서지면서 옆에도 영향을 주고 해가지고 계속. 그래서 우리 그 돌산에 있는 그 시골 치과 의사가 이런 일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산에 치과 병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요즘 그래도 좀 관리를 받습니다 지금. 네. 근데 뭐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도 안 하고 뭐 치과도 안 가고 뭐 보건소에 오라도 안 가고. 저기 뭐야 그 대표님처럼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은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예. 사업을 하고 나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화병이 생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뭔가 본인이 한번 겪어보니까 6년 전의 얘기지만 어떤 식으로 좀 뭔가 대처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까? 화병이 생긴 사람은 이미 화병이 생겼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방법을 뭐야 지금 추천해 자연으로 주시겠어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연이나 뭐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네. 좀 우리 마치 맞춰봤으면 아니. 좋겠어. 괜찮아요. 이쁜 사람이 웃어. 이게 뭐야? 미사일이 하나 뭐야?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 맞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저같이 화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뭔가 성취감을 조금씩 느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오늘 참 맛있게 먹었다. 네. 좋은 사람 만났다. 아, 그러니까 억지로 긍정의 에너지를 자꾸 불어넣지 않으면 아마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좀 뭐하지만 아마 웬만한 사람이면 죽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동생 집 왔을 때 방주포라고 절벽이 굉장히 높고 180도 파노라마 펼친 곳입니다. 한 발짝만 살짝 잘못 들이면 죽어요. 충동이 옵니다. 충동이 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술을 먹었습니다.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술 먹으면요 한 발짝 하기가 겁내져요. 용기가 더 생길 것 같은데. 아니요. 술김에 하지 않나요? 아니요. 겁내지고 내가 술을 더 먹어야지. 이 좋은 걸 놔두고 내가 왜 죽어?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믿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여기 뭐 치맥 먹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고요. 그 바다 그 달빛이 촥 뜨면요. 그 달 무리가 바다를 갖다가 집으로 내 앞으로 촥 옵니다. 그러면 동생은 옆에서 삼겹살을 굽고 형님 드세요 하면서 접시 갖고 오면 그 달을 바라보면서 한 잔 탁 하면 죽기 싫어집니다. 돌산 안 와보셨죠? 와보신 분. 많이 야, 가보셨네. 많다. 돌산 그 방주포 와보셨습니까? 방주포 어디요? 일출 민박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방주포에서 보면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장 높은 길 위 전망이 가장 좋은 민박집에서 제가 술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것도 달빛 비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죽고 싶습니까? 더 먹고 싶어져요.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더는 살아야겠고 이 좋은 술은 계속 먹어야겠는데 뭔가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정이 부쩍 들었어요. 네. 그 돌산이라는 곳에. 네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여기서 뭔가를 해보자. 홍콩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 좀 직장 다니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럼 다 그럼 다른 분들은 사업하세요? 아니면 백수? 사업이나 이제 뭔가 좀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지금은 다 아는 얘기지만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끝입니다. 그 분야랑 딱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알던 인맥, 자기가 알던 모든 것들과 딱 결별을 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조직이 그래요. 그 조직이 그 회사가 최소한 잘 돌아가는 회사였다면 그렇습니다. 못 돌아가는 회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돌아가는 회사는 절대로 한 개인에게 어떤 힘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조직을 떠나면.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또주에 딱 한 발 나오는 순간 저는 그 분야에서 완전히 네. 제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실패한 사람이었거든 그 당시에는. 네네. 회사에서 승승장구 하다가 물론 보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죠. 그건 내 문제예요. 그건 내 문제. 그죠? 나이가 그때가 40대 한 중반 정도 됐습니까? 40대 중반이었죠. 중반대요. 예. 참 어려운 시기였네 예. 진짜. 뭐 모든 게 어려웠죠. 자 이제 우리가 자꾸 인간 드라마, 인간 승리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예, 뭐 예. 돈 버는 것도 얘기하죠. 막 예. 페이스북 쪽 얘기 좀 할 겸.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그렇게도 이제 물론 힘드셨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돌산에서 이제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수 FNC를. 그렇죠. 창업을 하고 그동안 해오면서 가장 그 힘들었던 시기, 물론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셨지만 있었다면 언제가 좀 힘드셨어요?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2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아 2년간이나. 네, 왜냐하면 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니 페이스북 마케팅 뭐 2년이나 준비할 거 있습니까? 그냥 페이스북 하고 아니요. 좀 아니에요?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네. 제품이 중요해요. 아 제품이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쪽. 그러니까 마케팅에 규제를 할지라도 제품이 나쁘면 안 팔립니다. 아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본질이 중요한 거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팔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무엇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몇 달간 있으면서 그럼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뭐고 내가 있을 이곳에서 나는 것 중에서 할 수 네.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를 찾으니까 갓김치밖에 없어요. 네. 도산 갓김치는 뭐 대충 다 아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돌산에 있는 갓김치를 다 먹어봅니다. 지금은 그때 이제 동생 강아지가 있었는데 중요하라고 지금 뭐 저저번 주에 죽었어요. 아,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돌산을 돕니다. 걸어서 네.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거기 있는 인심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공장이든 어디든 들려가지고 갓김치 맛 좀 볼까요? 그러면 줘요. 네. 밥도 줍니다. 끼니 때라 그러면서 다 먹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로 진출하죠. 여수 시장에 있는 김치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골라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네. 조금 내가 당신 제품을 쓸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몇 달 만에 허락을 얻고 아 그거 허락이 왜 이렇게 힘든 거죠? 금방 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매를 안 하는 집이거든요. 그 집이. 도매라는 개념이 없는 집. 아 그냥 손님한테 가정집? 팔기만 하는 식당에서. 아, 식당, 식당. 식당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50년 된 식당이에요. 야. 그리고 이제 그 집은 그 50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음식점을 50년이었다는 거는 일단은 맛은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어. 맛이 된다는 거는 재료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죠? 네. 동네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못 씁니다. 귀신을 속이지. 안 돼요. 젓갈 맛도 일정하다는 겁니다. 전라도 김치 젓갈인데. 그래서 결정하고. 갓김치만 가지고는 이게 뭐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생선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가공 공장이 없어요. 이 도산에. 어. 뭐 없어요. 뭐 거기는 네. 진짜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없어. 그러니까 뭐 굴 공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굴 그냥 끄집어 가지고 갖다 놓고 물 뿌려 가지고 탁탁 따면서 보내는 게 굴 작업장이에요. 예? 그런 건 많아요. 근데 가공이라는 거는 틀린 거거든요. 가공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때 경매사 하는 양반 뭐 온 사방을 수다니면서 부탁을 했죠. 네. 찾아낸 것이 지금 제가 사용하는 공장, 고등어 공장을 찾은 겁니다. 근데 막상 그 시식을 해보니까 너무 짠 거라. 이건 아니다. 전라도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서울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 해서 그때부터 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공장주한테는 이미 형 동생이 돼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염분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갓김치보다는 고등어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얘가 페이스북에 우리 친구들 난리가 났죠. 얘가 미쳤구나. 상사에서 일하던 애가 그렇죠. 그것도 무슨 고등어냐. 글로벌 상사에서 일하던 친구. 그래서 그래도 노르웨이산이래. 와 역시 틀려 오히려는 고등어도 여수에서 노르웨이산을 한다는데 그러면서 팔아줬어요. 네. 요이 땅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작하니까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혀 먹어보지도 않은 고등어 페이스북에서 알았다고 사줍니까? 근데 사줬어요. 예? 뭘 산다고요? 한 번 정도 산대.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사보고 우정 구매라고 하죠. 우정 구매요. 예, 그 우정 구매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그 페이스북이 완전 고등어로 도배가 됐어요. 특히 이제 그 당시 지금은 나왔지만 그 당시 제가 활약하던 그 같이 있었던 그룹이 이제 그 오빠네 사진관이라고 네.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다 전문가들이에요. 사진. 네. 근데 저는 사진기도 없는데 왜 거기 있었는지 몰라. 하여튼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고등어를 사가지고 사진을 얼마나 이쁘게 찍었던지 거기에다가 보정까지 해가지고 완전 이거 고등어가 아니라 꽃이야. 고등어꽃. 진짜 한 마리의 꽃이 막 그냥 페이스북을 도배를 해가지고 네. 그때 저는 야 이래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생선 장수가 된 거예요. 네. 페이스북이 생선 장수. 그럼 그게 그 산지는 노르웨이에서 온 겁니까? 예, 노르웨이산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 제 아이템이 지금 한 40개 정도 됩니다 지금. 네. 생선 장수, 김치 장수, 저가 젓갈, 네. 뭐 멸치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어쨌든 근데 고등어는 제가 그 고등어만 노르웨이산을 씁니다. 네. 다른 건 100% 국내산이고. 아, 왜냐하면 네. 국내산 고등어가 맛이 없어요. 죄송한데 맛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부들이 고등어 요리는 굽거나 조리거나 네. 또 딴 거 있으면 맛을 해보세요. 거의 없잖아요. 튀기거나 그죠? 예, 거의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먹는 게 고등어 구이, 그 다음에 조림입니다. 조림이죠. 근데 살이 일단 두꺼워야 돼요.
근데 지난 5년 한 10년부터 우리나라 근해 고등어가 살집이 약해요. 그래서 저같이 플랫으로 이렇게 그 창자니 뭐니 다 빼고 대가리 꼬리 다 빼고 어쩌고 뭐 해가지고 뭐 큰 뼈 드러내고 그러면 요만해요. 그러니 안동 고등어는 대신 버터플라이라 가지고 가운데 막 딱 잘라가지고 창자만 딱 드러내고 대가리 꼬리 다 있으니까 이만하죠. 근데 이거를 제처럼 만들면 요만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대가리 빼고 다 빼봐. 요만해져요. 근데 안동 고등어 이만하죠. 근데 저는 살만 딱 해가지고 반마리씩 증원 포장을 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와 이거 먹을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 정도 돼야지 반마리 구워가지고 소주 한 병 먹지. 아 그지 않습니까? 네.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고등어로는 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노르웨이산으로 합니다. 제가 뭐 상사면이라고 잘난 척한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이 양질의 고기를 그 고등어 강고등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르웨이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수에서도 그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어차피 노르웨이산은 우리나라 그 몇 대 대기업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 것도 걔들이 합니다. 심지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우리가 사요. 그러면 특히 노르웨이산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상에서 급냉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더 좋아요. 네. 급냉이라는 거는 급냉과 저속 그 냉동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 세상에 있는 사물은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면 썩습니다. 부패가 시작되죠. 그거를 영하 45도 50도에다가 한 2분 만에 확 얼려버리면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도 살아날 수도 있다고. 네. 예, 사람도 어쩌면 살아날지도 몰라. 제가 한 10분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고등어는 그렇게 급냉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해동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손질을 하고 다시 급냉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 고등어의 그 신선한 맛이 유지가 오래되고 맛이 좋죠. 네. 그 FNC는 그 약자가 fish and 아니에요? Food 푸드예요? and fish and catering. 네. catering. 케이터링. 예. 케이터링. 푸드 앤 케이터링. 푸드 앤 케이터링. 그 대표님이 정하신 거죠? 그 이름은? 예. 마음에 안 몇 드시는 군데 거예요? 아니 네, 몇, 아니에요. 몇 군데 네네. 감흥도 얻었는데 네, 네. 지금 회사 이름을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네. 아. 예. 그렇죠. 네. 오두령으로. 네? 오두령? 제 별명이 오두령입니다. 오두령? 예, 아. 도산. 산적두령 예, 이건가요? 도산 오두령. 근데 저 뭐야 그 이게 아까 이제 이게 SS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은 어떤 확신은 어떻게 드신 겁니까? 돌사에서 이게 지리적으로 이제 떨어진다지만 거기서 내가 페이스북으로만 이거 사업 가능하겠다고 확신을 드셨다는데 네. 어떻게 그런 확신이 드셨어요? 그 한 5, 6년 전에? 한 가지 길이었으니까요. 네? 길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네. 제가 20 몇 년간을 해외에 살면서 뭐 동창이고 뭐고 뭐 사실 아무리 친구들도 안 보면 네네.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와가지고 고등어 좀 팔아주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네. 그럼 단순히 이게 친구가 이게 입소문으로 그렇게 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인맥은 거의 없다고 본 거네요. 거의 뭐 제로라고 봐도 되죠. 제를 본 예. 상태에서 40대 중반에 창업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50대 초 50대 49에. 49에. 아 창업은 정확하게 52에 했습니다. 저 55이에요. 어유 그래요? 저 그렇게 안 봤는데. 갑자기 고피디님 목소리가 쭉 내려. 아니, 괜찮아요, 뭐. 아니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그때 하셨을 때 페북상에 이제 친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친구들이 그러면 전부 페북상에서 만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99.9%는 그랬죠.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뭐 특별히 그렇게 가까워지는 방법이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친구 신청이나 이런 거 하시고 그런 그거예요.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신청. 예, 그냥 친하게 지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요.
아니, 제가 페이스북을 좀 이렇게 훑어봤는데 예. 글을 되게 구수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글을 쓰고 네. 댓글을 달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제가 친구 사업 초기에는 친구가 1000명도 안 됐었어요. 네. 아, 700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 반은 해외 친구. 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홍콩에 네네네. 시작됐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제 마켓은 한 300명? 근데 그 제가 조금 뭐랄까 그 일단은 남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네. 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읽어주지 못하지만 많이 읽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 동생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동생이면 동생 친구들이 또 나보고 형이라 그러고 또 뭐 형님들은 또 이쁜 동생이 있다 그러고 뭐 얘 홍콩에서 오는데 뭐 또 이렇게 되는. 아까 페이스북에서 서로 만난 건 아니고 만난 건 아니에요. 오프라인에서 만난 건 아니고 그냥 오프에서 만난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 댓글로 그냥 형 동생 트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댓글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글 보니까 제품 말고도 거기 그 여수의 모든 그 정보통이라고도 정보통이신 것 같아요. 여수는 아니고요. 아니 돌산, 그러니까 돌산. 예, 돌산 그러니까 마을 마을 분들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마을 분들 다 합쳐도 한 500명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소식들을 다 제가 적으시죠. 지금 활동하는 그 구역이 음. 다 합쳐도 한 500명? 한 1000명? 100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소셜 마케팅이다 페이스북 한다면은 엄청나게 온라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뭔가 활용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보면 돌산 500명, 원래 친구 300명,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수, 아주 집약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하셔가지고 관계를 좀 이렇게 그렇게 맺는 것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친구 5만 명 있는 것보다 오히려 사업적으로는 그런 어떻게 약간은 좀 더 뭐랄까 좀 깊은 관계 300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5만 명보다? 예. 그럼 그 말씀하신 게 그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쓰는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한 뭔가 댓글이 됐든 반응을 계속 보여주신 건가요? 좋아요만 눌러주셨나요?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모인 이유는 일단 사업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네. 강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SNS를 사업으로 처음에 접근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 제가 SNS를 처음 페이스북을 시작한 거는 이제 그 방글라데시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막 보름씩 가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다카에. 거기는 할 게 없습니다. 술집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숙소에 그 밥 해주는 한국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쿡이 하나 있고, 근데 일 봐주는 꼬마가 하나 있고 해가지고 항상 상주를 해요. 근데 삼국지도 한두 번 읽어야지 삼국지지. 6시면 일이 끝나는데 그때부터 페이스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차도 나죠, 그죠? 한 4시간, 3시간 차이가 나나?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더 좀 심도 깊게 처음에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뭐 글쎄요, 좀 이미지가 그러니까 좋게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원래 좋은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우연한 기회에 또 서울에 왔을 때 한번 오프 한번 나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더 가까워지고 자꾸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뭐 제가 그 당시에 무슨 고등어를 생각했겠습니까? 갓김치를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야말로 소통이었고 좀 더 저는 그 관계를 빨리 그 확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존댓말하고 그러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 네. 이러지 말고 그냥 말을 놓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미리 말하고. 네. 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미리 막 놓아버리고 싫다고 그러면 그냥 간두라 그러고. 네. 네? 싫으면 싫은 거죠, 그죠? 네. 근데 나는 너한테 했습니다 말 못하겠다.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여성 같은 경우 남자야 뭐 형님하고 여성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리고
그 뭐 사촌 동생 뭐 그 친구들 네. 그런 그룹들이 이렇게 딱 자리가 잡혀 있더라고요. 네. 페이스북에. 네. 그 친구들이 저보고 오빠 오빠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다 오빠 오빠 그러더라고요. 네. 너는 왜 오빠야? 그럼 나도 오빠 할래. 이렇게 되고 그럼 나도 이제 그러면 편하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누님 그럼 편하고 네. 그분들이야 또 뭐 야 그 좀 오히려 저 센 거 같은데 여기 건달 같은 애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응? 동생으로 그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격이 없이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격이 이제-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힘들어요. 사업을 하니까 그-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할 때요, 비즈니스적으로. 뭐 우리 보통 페이스북 돈 내고 하는 유료 광고도 있고요. 뭐 몇 예.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그런 거는 전혀 쓰지 않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적절히 좀 사용을 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템 바이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하느냐,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친구 숫자 보면 왜 없지? 제가 한 2,700, 한 3,000명이 안 됩니다, 제가. 네. 근데 저같이 페이스북에서 마케팅하고 중심으로 사업하는 사람 측은 적을 거예요. 그렇네요. 전 지금 친구 신청 엄청 밀렸는데 안 받습니다, 저는. 네. 왜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신청을 하면서 한 말이라도 해야지 저는 메시지로 허락을 해줘요. 메시지로. 예, 왜냐하면 아, 제가 먼저 시도를 하면 꼭 제가 뭐 장사 속 뭐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겠다. 친구 신청은 지가 해놓고 네. 내가 반갑습니다. 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장사하시나 봐요. 그래요. 그런데요, 애매하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저는 친구 신청하시더라도 저한테 먼저 좀 더 찍어 주셔야지. 아, 뭐가 이게 나 아니야. 나는 처음에 말 안 걸었어. 그래놓고 뭔가 왜냐하면 제 담벼락 와 보면 군데군데 나오거든요, 마케팅이. 네. 뭐 합니다. 뭐 제가 포스팅하면서 그냥 포스팅하는 것도 많지만 일정 부분은 제 아이템을 집어넣습니다. 네.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 끝에 제 고객들을 그룹으로 모아놨습니다. 네. 따로. 거기서는 제 아이템 얘기만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의 절반 이상은 거기서만 판매합니다. 그룹에서만요? 예. 다른 데서 안 팔고? 딴 데서 안 팝니다. 그룹이면 몇 명 정도? 지금 800여 분 됐어요. 그럼 그 그룹은 뭐 강제로 막 가입시키거나 절대로 안 안 하고. 근데 거기 이상한 여자들도 막 가입하지 않나요? 막 이상한 거 사진 올리고 막. 조건 맞나? 비공개. 미치겠어요.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요새. 그거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하시죠. 대표님 그 그룹이 네. 공개니까 그렇죠. 비공개로 하시죠. 네. 공개를 해서. 비공개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런가요? 예, 그리고 그 대충 이렇게 좀 보면 제 담벼락이나 어디서 그런지 못해요. 죽으려고. 네. 여수, 돌산. 아니 그 영화에서도 그 뭡니까 그 뭐죠 그 옛날에 영화 그 누굽니까 그 욕쟁이 할머니 나오고 김수희 나왔던 뭐 무슨 아내?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에서 그 돌산패한테 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돌산패 무섭습니다.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불만 사항이나 이런 거 페북으로는 받으신 적 죽으려고 어디 불만을 없으시죠? 아니에요. 없으세요? 불만 사항을 이제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불만 사항을 저한테 꺼리낌 없이 만드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그룹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그 새로운 아이템을 제가 뭐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제가 지금
그 말린 돌문어 때문에 벌써 한 3개월째 지금 뭐 재료 엄청 버리고 그러는데 네. 아직까지 안 나와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니까. 음. 그걸 또 같이 도와주는 그 돌산의 그 팀들이 있겠죠. 우리 팀들이 네,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왜냐하면 제 맛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전라도 사람이고 돌산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입맛을 몇십 년 유지해왔지만 그래도 나는 서울에서 살았지 않았냐. 제가 뭐 거기서 뭐 유학파다 어쩌고 그러면 안 먹게 유학 서울에서 나왔나 고등학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내 입맛이 서울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 항상 강조를 해요. 아, 네. 그리고 내가 파는 곳의 90%는 서울이다. 90%가 서울입니까? 실제로? 아니에요. 근데 순천에 한 5분, 광주에 그러니까 한 3%, 2%밖에 안 됩니다. 전라도는. 아, 네. 예. 어. 제일 많은 곳이 그 충남, 경기도권. 오. 예, 생각보다 그쪽이 야, 많고요. 특이하다. 예, 서울은 그 진짜 강남권이 많아요. 네. 강남권이 아, 많고. 강남권. 음. 해외는요? 해외는 홍콩 외에는 제가 현재로는 다른 뭐 EMS로밖에 못 보내니까 일단 액치 안 되죠. 네. 멸치 같은 경우에도 그 요만한 멸치 똥 빼라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거? 그건 안 되는 거고. 대신 이제 뭐 저기 그 스위스, 스페인 그쪽으로는 몇 번 네. 해봤어요. 싱가포르에도 몇 분 계시고 다 EMS니까 김치 한 5만 원치 사면서 EMS비가 7만 원이에요. 예,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제가 싸가지고 그 아이스박스 위에다가 또 페이퍼박스 두르고 난 다음에 따로 포장해가지고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남고 그분도 안 남고. 네. 근데 꾸준하게 원하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이 배송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신선도가 유지돼야 되는 이런 생물과 관련된 것들은 정말 뭐 아이스박스가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이 택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키세요? 아니면 일단 제 아이템은 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은 무조건 택배비 무료예요. 택배비, 그러니까 택배비를 아예 포함을 하셔서. 근데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 택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게 소비자한테 오히려 어필한다고 생각하세요? 신선도라는 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금치를 한번 따져볼까요? 시금치 우리 돌산 시금치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3년 전에 제가 알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수 돌산 시금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제일 유명한 게 비금도, 그다음에 포항초 뭐 이게 유명한데 어쨌든 그 시금치 같은 경우에 일반 그 농협에서 갖고 와가지고 하루를 묵혀놓습니다. 창고에. 그 다음날 트러킹을 해요. 그럼 가락시장에서 그 분류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론가 가겠죠. 시장으로. 그러면 3일이 걸립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는 4일이 걸려야 됩니다. 4일. 근데 저는 새벽 5시반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이 10시에 끝나요. 그걸 뜯든 뭐 하든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아줌마들 보통 노비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아줌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다 뭐 마른 거는 빼고 어쩌고 합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 박스 포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오후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받으시는 거예요. 신선도는 상대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선은 더하죠. 여러분들 그 마트에서 누워 있는 그 생선들이 예? 해동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라 그러죠? 뭐 생물이라고 뭐 생물. 그러는데 걔가 언제 잡혔겠어요? 그 생물이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무슨 뭐 마트를 뭐 이렇게 뭐 음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그 압구정동 289번지에서 예?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오늘 뭐 고등어 15박스, 삼치 10박스, 조기 20박스 올려.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현지에 있으면서 가공하는 걸 보고 급냉을 시키고 그걸 끄집어내고 아침에 끄집어내가지고 그 우체국 택배 마감 가장 근접한 시간에 쌉니다. 생선은. 왜? 가능한 한 덜 녹으라고. 올라가면서. 어차피 녹아요 가면서. 아이스팩을 고등어 한 마리에 아이스팩을 20개를 넣어도 녹아요. 네. 예? 녹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가능한 한 3시 반 마감이면 3시에 막 쌉니다, 집어넣고. 그래서 가요. 그때부터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이 자식들이 박스를 던지든 어쨌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템, 아까 아이템 바이 아이템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제일 중요한 건 아이템이고요. 만약에 저처럼 뭔가 그 식품이든 뭐든 그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할 때는 반드시 기필코 꼭 현지에 있어야 됩니다. 리모트 컨트롤 할 생각하시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상사면이든 뭐 유학파든 뭐든 그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수준에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마 그럼 뭐해? 제 지금 여기 나올 뻔했네. 제 지금 돌산에서 그냥 생선 장수인데 그잖아요.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아무리 낮게 볼라 해도 쟤는 그래도 현지에 있잖아는 말을 합니다. 아까 그러셨죠? 왜 사줬을까요? 고등어를. 제가 그때 창고 짓는 것까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고등어 가공하는 거 올리고 제가 현지에서 그 발발 떨면서 창고 짓는 것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입니다. 스토리가 그러니까 있었고 히스토리가 예. 히스토리가 있는 거네. 스토리가 제가 아니라. 거기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만한 스티커까지 집어넣습니다. 요 스티커가 있으면 이거 제가 싼 겁니다. 박스. 네. 생선은 제가 100% 다 쌉니다. 다른 거는 김치 그런 거는 뭐 알바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생선은 제가 아무도 못 믿어요. 우리 중매인도 못 믿습니다. 중매인 나라 매일 같이 붙어 다녀요. 왜? 내 생선을 사주니까. 예. 그죠? 근데 내 택배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신뢰도가 한꺼번에 그렇죠. 하고 그것이 금방 파이널 건품을 내가 한다는 페이스북으로 금방 퍼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 그런 예. 게 있으면 한 번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건품을 하지만 고등어도 이렇게 가공할 때 보면 마지막에 걸리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낚시바늘 같은 게 이게 가끔씩 있어요. 특히 그 낙지 젓갈 같은 거 보면 그거 위험하죠. 위험하죠. 먹다가 생기면 큰일 근데 나죠. 그게 참 희한한 게 그 아줌마들이 그 장갑 끼고 그 위생 장갑으로 몇십 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안 찔리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딱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저는 가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렇죠.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생선도 어떨 때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이물질을 발견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 뒷면에 뭐 피가 덜 제거돼 가지고 혹시 그걸 드셨을 경우에는 복통, 설사가 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네. 그죠? 그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나한테 당하는 어떤 그런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면 그런 일 없거든요. 나는 보니까 싸면서.
근데 딴 사람들은 이게 루틴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시켜버리면 주인의식이 안 합니다. 어. 제가 꼭 그래요. 3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박스로 2번 돌려라. 왜? 그래도 한 번 더 돌리면 조금 덜 되지 않겠냐? 냉이. 응?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요. 한 번 돌린 걸 집에 놔두고 2번 돌린 걸 집에 놔둡니다. 그럼 들러 가요. 그래서 말을 해주잖아요. 알바들한테. 알바라 해봤자 다 형님이고 네? 다 60 넘은 양반들이에요. 말 더럽다 안 듣, 정말. 테이프 그거 제일 좋은 거 쓰거든요. 제가 우체국 택배 테이프. 그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그거 박스 한 40개 쌉니다. 40개 못 사는구나. 2번 돌리니까. 한 20 몇 개 싸요. 박스 하나당 얼마야. 그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밖에 안 돌려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왜? 빨리 돌리고 가려고. 낮술 먹으려고. 왜? 우리는 알바를 쓰고 일이 좀 많을 때 알바 쓰고 그러면 꼭 내가 낮술 사주거든요. 바쁘니까 점심을 못 먹어요. 그러면 뭐 김밥이나 대충 먹고 네. 한 3시 반에 딱 트럭 떠나면 자 갑시다 해가지고 추어탕이랑 촥. 그다음에 중매한테 야 그 낙지 2마리 잡아라. 팍팍팍 썰어가지고 오면 또 한잔 하거든요. 그거 먹고 싶어. 한 번 돌려. 그럼 대량 생산은 불가능한 건가요? 저는 대량 생산 하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업체 이제 혼자 사시는 거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그렇죠, 팀이 거의. 있고요. 계속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그 수익성은 네. 혼자서 살만한 겁니까? 충분하게 어떠세요? 벌이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 수익은? 혼자 살만을 해요. 네. 예. 그럼 앞으로도 사업 모델이 예. 계속해서 뭔가 본인이 생선 다 그 처리 나중에 검사하시고 네. 하시면 이게 대량으로는 안 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 모델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최소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김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대량이. 이거는 뭐 일단 포장 상태 그 이미 뭐 몇 년 동안 해왔던 네. 거고 네. 뭐 그 제가 지금 OEM 주는 집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중원 받으면 그냥 거기서 나갈 수 있는데 생선은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제가 그 젓갈, 간장게장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지만 지금 뭐 제가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뭐 말림모라든지 네. 아니 뭐 몇 가지는 제가 도매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브랜드를 만드시겠군요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미끼 상품처럼 앞으로 브랜드를 만드실 것 네, 같아요. 뭔가 정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유지하면은 그 다음 다른 아이템들은 또 쉽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신뢰가 묻어가니까. 미끼 상품이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푹 내려앉았어. 저는 미끼 그런 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페이스북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장사를 할 때 가장 부딪히는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 박리담회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적게 팔리더라도 충분한 이윤을 확보하는 어떤 뭐 좀 고급화랄까 아니면 뭐 이러한 거 가지고 좀 주로 많이 부딪히잖아요. 예. 어느 쪽이 맞다고 근데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는 아이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마켓을 먼저 보고 아이템을 안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팔지 못한 물건을 팔려고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아이템을 알고 내 아이템의 경쟁력을 일단 올리고 난 다음에 시작해도 비싸면 안 삽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싸야 돼요. 처음에는. 왜?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릴 그 툴이 몇 가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이래서 나 뭐 원빈인데 고등어 만들었어요. 그럼 팬클럽 50만이야 걔는.
예? 50만 개를 파는 거예요. 안 사겠어요? 원빈 팬클럽이 고등어를 그가 3만 얼마 하는 거를 삽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연 SNS 상의 친분 관계가 얼마나 이게 현실적이냐에 그렇죠. 관한 문제는 이거 진짜 앞으로 계속 이게 그 얘기거리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과연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있어요. SNS 매일 보는 사람이야. 뉴스페이퍼 맨날 써. 근데 그 사람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 내가 왜 믿어야 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NS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 맨날 뭐 맛있는 거 먹어 안 믿어. 야 얘는 앵길 지수가 몇 프로냐? 어? 9할이 넘어간다. 9할이 넘어가.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샷도마고를 매일 먹어? 나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매일 샷도마고를 먹어. 그 한 병이 얼만데 그걸 먹어? 예? 예. 그리고 뭐 여행도 맨날 가. 이게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 사기는 아니지만 네. 그게 가짜다. 과연 SNS에 있는 거를 우리가 몇 프로 믿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거를 생각하면 복잡해서 SNS 못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 친구들 분께 부탁드립니다. 이걸 제가 개발 중인데 딱 10분에게 이걸 10,000원을 팔겠습니다. 한번 팔아보세요. 뭐든지. 매일 댓글 달고 그런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10,000원 안 나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이 중요한 거예요. 뭐지? SNS에서 어떻게 고등어를 팔지? 이렇게 돼야 돼. 응? 그리고 고등어는 이거 마트에서 들고 오기도 조금 거시기하고 좀 거시기한데 택배로 하면 집으로 오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봐? 더군다나 쟤는 보니까 돌산에서 직접 하네. 그죠? 네. 만약에 거시기하고 고등어 나 필요한데 거시기한데 얘는 왜 성남에서 이걸 하지?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먹거리, 지역과 연관된 아이템은 무조건 기필코 현장에. 반드시 꼭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있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됩니다. 예. 저처럼 1년에 한두 번씩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러고 다녀보세요. 완전 촌놈이야. 얼굴 시커멓지. 예? 그리고 막 불안해가지고 그 카드도 교통카드도 이렇게 여기 넣고 다녀요. 이거 하면 막 삑삑해가 뭐 그래가지고 여기 넣고 다녀요. 이 동네는 담배 필 데도 없어. 아 그러니까요. 예? 우리 동네는 동네가 다 흡연장이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지금. 근데 대표님처럼 제품도 좋고 현지화돼 있고 이런데 글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판매를 하시는데 계속 주구장창 상품 사진밖에 안 올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SNS 사업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거는 포기하셔야 돼요. 그 자기가 안 하고 뭐 작가를 고용해서 할 수 없을까요? 가능하죠. 네. 근데 과연 얼만큼 그것이 진심으로 다가갈까에 관해서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작가랑 동업을 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팔로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댓글을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머러스 한 사람이야. 네. 예? 그래가지고 글을 막 재밌게 올렸는데 밑에도 막 그 사람이 농담 받아쳐가지고 딱 했는데 어? 괜히 그냥 이상한 그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또 싸가지 없게 하십니까 하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또 받아쳐주고 또 받아쳐주고 그 사람 정도의 글에 그 정도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쓴 사람하고 댓글 다는 사람하고 틀리면 안 되겠죠. 네, 그렇네요. 따로 글쓰기 연습을 하시는 건 아니고 책을 많이 읽으신 거죠? 삼국지 맨날 보셨대죠. 반복해서. 글을 원래 잘 쓰셨어요? 아니면 원래 뭐... 글을 잘 예, 쓰셨어요? 글은 뭐 그냥 어릴 때부터 조금씩 끄적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야 차들 뒷다 많다, 우띠, 뭐 설 사람인 척하고 댕겨야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토박 채도 쓰는 굉장히 정강하게 또 이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채처럼 쓰셨어요. 네. 이런 거- 귀엽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귀여워요. 근데 현실은 무서워요. 실제로 무서워가지고. 무서운데 던져? 아니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기존에 지금 그 페이스북 하신 분들이 많이 쓰는 채예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또 이러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오돌페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우리 고객들하고 오래된 친구들 모아놓은 그룹에서는 또 안 까불어요. 아. 왜? 거기는 이제 제가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가능한 한 좀 이렇게 그러니까 팩트를 많이 올리죠. 그리고 뭐 멸치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안 팝니다. 거기서만 판매를 해요. 왜냐하면 양이 안 돼요. 아. 멸치 같은 경우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백화점에서는 멸치 1kg가 10만 원이고 시장에서 10,000원이냐? 백화점은 고르는 거예요. 그죠? 네. 백화점은 이 10만 원짜리 하나를 사기 위해서 20만 원어치를 사요. 10만 원짜리 이거 원가가 만약에 얼마다 그러면 20만 원어치 사가지고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팔 때 많거든. 그죠? 뭐 가락시장에 원가 줘도 되고. 네네. 그러면 요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배 하나에 뭐 3,000박스 중에서 한 200박스 나온다. 10% 정도가 나온다. 그럼 그거로 판매하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배 들어오면 가서 엎어지는 거죠. 다 내 거야 이 새끼들. 그런 이제 백화점 MD 뭐 그런 중매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것만 사주는 중매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불쌍하니까 한 20박스만 갖고 와라. 어?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승모습을 갖고 가니까 모자라는 거라.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경매인을 또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어쨌든 빼내니까 공개적으로 뭐 팔 수 있는 양이 안 되죠. 그래서 가끔은 오돌페 우리 그룹 내에서도 경매를 합니다. 4박스 나왔습니다. 40분. 끝. 아 댓글로 경매. 네. 선착순. 그러면 지금 그 대표님처럼 여기서 뭔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표님처럼 비공개 그룹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뭔가 그 비공개 그룹한테는 뭔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그런 방법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해보시니까? 좋죠. 가능하다면. 근데 사실 그룹에 네. 이게 내가 임의대로 찔러 넣는 건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그래 쉽진 않잖아요. 저는 처음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아, 나한테 붙을 사람. 네. 이런 그룹을 만듭니다. 네네. 그럼 댓글 막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막 신청한다고 제가 승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멤버들이 초대한 분에 한해서 승인합니다. 회원제처럼. 예, 멤버들이 아. 고 대표님을 네. 초대했어요. 네. 그러면 누가 초대한지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러면 그렇죠. 제가 승인. 그 사람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안 하고.
개별적으로 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제가 네네네. 한 거잖아요, 멤버로. 네네네. 잘라야죠 이제. 아 네. 빨리 저게 뭐또 잘라, 또 잘라요, 자르기. 잘리기 전에 초대 좀 해주세요. 나는 안 자르겠지 설마. 사심에 이제 여러분 사이네요. 아, 네. 고등어는 제가 보내드려야죠, 고 대표님한테. 네. 아니에요. 같은 곳이. 뭐가 그것이? 야, 뭐 그렇게 되나? 그럼 간장게장은 간식 뭐? 야, 장어 중탕? 장어 중탕. 근데 임이 들어가는 건 없- 이면수.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마지막으로 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아, 예, 페이스북 사진인데 이 부모님 사진이신가요? 예. 이 특별히 여기를 이거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걸 아, 예. 제가 이거를 바꾸지 않아서 그런데요. 네. 음력 8월 28일이 저희 선친 기일이셨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리운 마음에 올렸던 아,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러면- 요거 하나만. 네네네. 그러면 좀 어쨌든 이제 페이스북 홈페이지도 있으시잖아요.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기반을 통해서 마케팅 하시는 거 말고 예.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뭐 마케팅하는 광고하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전혀 없어요. 아, 오로지 100% 예. 페이스북을 통한. 예, 뭐가 됐든 이 기존의 고객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당장 한 더블을 치는 방법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신저 서비스 하면 되거든요. 문자 서비스 하면. 네네.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제가 시골에서 워낙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감당을 못할 거였어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시골에 지금 없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 저보다 제일 가까운 제 바로 위 형님이 환갑이 넘었는데. 하긴 환갑이라 해봤자 저보다 5살 위에요. 네. 예? 아, 근데 그분이 지금 63이구나. 네. 그 다음에 푹 뛰어가 70 막 이래요. 아, 거기도 시골이라.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능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네. 도산에 오셔가지고 사업하실 분 모집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따가 우리 오프라인에서 같이 이제 질문이라든지 서로 고민거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참 대표님 현재 고민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이 우리 같이 오늘 논의할 고민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고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영자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고민 하나 있다면. 그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그 회사의 성장에 맞춰가지고 인력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 보강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한계가 있죠. 제가 있는 지역적 위치가 유리한 점이 있지만 또 한 번 딱 숨어 들어오면 못 나가니까. 네. 그 돌산에서 여수까지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는 제 작업장 있는 곳에서 30분 거리입니다. 이거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네. 예, 만만한 거리가 아니고 저거 험하죠. 항구니까. 요새 또 뭐, 생성과제식으로 인턴 직원들 모집하면 어떨까요? 생선 내 생선까지 아니면 5일 내 생선까지. 자, 우리 이따가 오프도 있고. 자, 다음 주 이제 CO2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쪽에 상장해서 한대요. 여기가 이제 원래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만 하셨는데 상장이 되면서 요즘 아주 액티브하게 M&A를 하십니다. M&A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기술 플랫폼 회사를 추구하고 있는 조종함 대표님 모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11월 4일날 월요일에는 기억력 개선 관련된 신약 개발, 건강식품. 이제 건강식품에는 이제 정력제도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남성 호르몬 이제 뭐지 하는 거. 브랜트로피아 이영근 대표님. 그래서 좀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 오프들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거 MC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따 말씀하세요. MC 같이 보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 주에. 그다음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 CEO TOK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이따가 전체 사진 찍고 올릴 테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이따가 5분 정도 시간 가질 거예요. 그때 오늘 느낀 점 한 줄이라도 같이 쓰는 그런 문화적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신 MC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좀 하시고 네. 예, 여수 FNC 앞으로 계속 여수에 있는 돌산에서 회사를 운영할 거고 계속 갈 것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돌산에서 회사를 경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고등어나 뭐 그 외에 등등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그 사업은 입소문 외에는 진정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드셔보셔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하기 전에 그게 맛있는 것이든 멋있는 것이든 훌륭한 것이든 자기 제품에 먼저 올인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산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 사진 같이 한번 찍죠. 우리 같이 모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아, 이리로 여기. 네, 여기.